내 올드한 발효 음식은 21세기에 살아남지 못할 거야! 마이클의 말이 가시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 된장 그릇을 바라봤어요. 소중한 할아버지의 된장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였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감히 내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너 같은 촌스러운 된장녀가 뭘 안다고! 마이클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귓가를 때렸어요. 다른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채웠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 순간 나는 최가의 3대째로서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이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보여줄게.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17살 최연서의 손가락이 낡은 나무 주걱을 어루만졌습니다. 주걱 끝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새겨진 정성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연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교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를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아침 먹어라, 연서야. 연서의 할아버지 최도연은 소박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손녀를 바라봤어요.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할아버지의 허리는 여전히 곧았습니다.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전통장 제조 기능 보유자다운 모습이었어요. 네, 할아버지. 연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목구멍은 마치 모래를 삼킨 것처럼 바싹 말라 있었어요. 내일 있을 전국 청소년 요리 경연대회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한국인의 정신이고 혼이야. 재료를 대하는 마음가짐, 그 정성이 맛을 만들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죠. 학교 버스 알림음이 울리자 연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아버지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안에 흐르는 최가의 피를 믿어라. 학교로 향하는 버스에 오른 연서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 사이로 그녀는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분주한 아침 풍경이 흘러갔어요. 연서의 집은 3대째 이어온 한식 명가였습니다. 할아버지 최도연은 무형문화재 전통장 제조 기능 보유자로 연서에게 할아버지는 늘 든든한 산과 같은 존재였어요. 흔들림 없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연서의 방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한식당 앞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사진이었죠. 최진우 국제 한식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던 아버지는 연서가 10살 때 새로운 메뉴 개발 중 과로로 세상을 떠났어요. 연서는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전화벨 소리, 어머니의 흐느낌, 그리고 갑자기 무너져 내린 세상. 마치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연서의 어머니는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슬픔이 병이 되어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죠. 연서가 13살 되던 해 봄, 벚꽃이 흩날리던 날 어머니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 일어나요. 그날 아침 연서는 어머니를 깨우려 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이 없었어요.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지만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잠이었죠. 연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은 연서에게 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자 의지할 곳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손녀를 품에 안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널 지킬 테니 걱정 마라. 그때부터 할아버지와 연서는 서로에게 전부가 되었어요. 가족의 한식당 최가는 연서의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5살 때부터 칼질을 배웠고 7살에 첫 김치를 담갔어요. 12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또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갖추고 있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연서는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엄마,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16살 연서에게 전국 청소년 요리 경연대회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향하는 순간이었어요. 결승전까지 올라온 연서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연서는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그때 앤디 스미스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유명 셰프의 딸로 이번 대회 결승에서 만난 경쟁자였어요. 너 표정 왜 이렇게 진지해? 한식 솔직히 이건 진짜 요리가 아니잖아. 그냥 발효시키고 볶기만 하는 단순한 음식일 뿐이야. 앤디의 말에 연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내 마음이 흔들리면 내 요리도 흔들린다. 한식은 철학과 역사가 담긴 음식 문화예요. 연서가 차분히 대답하자 앤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연서는 전통 한식의 기본에 충실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앤디는 몇 번이고 규정을 어기며 연서의 요리를 방해했습니다. 연서의 간장 소스에 몰래 소금을 넣거나 불세기를 조절하는 등 불공정한 행동을 했어요. 경기 중반, 앤디는 연서의 메인 식재료인 특별 발효 나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몇 달간 정성껏 발효시킨 특별한 재료였어요. 연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서야. 할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남은 재료로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없었지만 임기응변으로 새로운 요리를 구상했어요. 경기 종료 직전 연서는 필사적으로 마지막 플레이팅을 했지만 결국 심사위원장은 앤디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연서의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좌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상식에서 연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앤디는 악수를 하는 척하며 연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구식 요리로는 절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회 다음 날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항의서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강철 같았어요. 소용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과 같아. 하지만 협회에서 할아버지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위원들은 모두 국제관계와 한식 세계화를 이유로 연서의 패배를 정당화했습니다. 그 와중에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심해졌어요. 최가 한식당은 손님이 줄고 세금과 임대료는 밀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도 나빠져 갔어요. 어느 날 저녁 앤디의 부모인 스미스 부부가 그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연서에게 미국 명문 국제요리학교 장학생 자리와 할아버지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제안했어요. 이것은 연서 양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기회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그곳에서 가르칩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공정 판정에 대한 침묵을 사는 거래였어요. 연서는 할아버지의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손녀를 오래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도 전략이다. 내가 더 큰 세상에서 배우고 성장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한식을 진정으로 알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연서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가방을 쌌습니다. 서울의 명문 국제요리학교로 향하는 그녀의 가슴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슬픔, 기대,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단단한 결심까지. 국제요리학교의 웅장한 철문 앞에 서서 연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새 학교,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하얀 요리사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교정을 바라보며 연서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곳은 서울국제요리학교, 한국에서 가장 명문 요리 교육기관이었어요. 유명 셰프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였죠. 연서야, 괜찮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연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네, 할아버지. 괜찮아요. 연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꽉 쥐었어요.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담근 된장과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약간의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연서,
항상 자신감을 잃지 마. 내 안에는 최가의 혼이 살아있다. 할아버지가 연서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스함이 전해졌어요. 첫 수업은 국제 요리 이론 시간이었습니다. 연서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약 30명의 학생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있었죠. 대부분 부유한 집안 출신처럼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새 학생을 소개할게요. 최연서 학생, 일어나서 간단히 자기소개 해볼까요? 크리스틴 교수의 말에 연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연서의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연서입니다. 한식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연서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연서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연서는 조리실 습실로 향했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최신 주방 기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연서가 자라온 작은 한식당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슴이 조금 움츠러들었어요. 야, 너 새로 온 애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연서가 돌아보니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 로렌스야. 우리 아버지는 미슐랭 셰프 로버트 로렌스. 들어봤어? 마이클의 눈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연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들어봤어요. 유명하시죠? 연서가 공손하게 대답하자 마이클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뭘 하는데? 비빔밥, 김치? 그런 올드한 음식? 마이클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서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려 노력했습니다. 한식은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요리예요. 연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이클은 눈을 치켜뜨며 코웃음을 쳤어요. 역사? 철학? 음식은 맛과 기술이야. 내 올드한 발효 음식은 21세기에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마이클은 친구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연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연서는 도시락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침에 싸준 도시락이었어요. 김밥과 멸치볶음, 그리고 연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한시 도시락을 열자 특유의 향이 퍼졌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학생들이 코를 찡그리며 수군거렸어요. 연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와, 그거 정말 맛있어 보인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연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 단발머리에 둥근 안경을 쓴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 난 김민지야. 민지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연서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만난 친절한 얼굴이었습니다. 난 한식 진짜 좋아해. 특히 된장찌개, 냄새만으로도 침이 고여. 민지의 솔직한 말에 연서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위로가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고마워. 먹어볼래? 연서가 김밥을 건네자 민지는 기쁜 표정으로 받아먹었습니다. 그 순간 연서는 이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저기 마이클과 그 친구들 때문에 신경 쓰지 마. 그들은 모두에게 그래.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너도 그들한테 뭐라고 들었어? 연서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쓰게 웃었어요. 난 지방 출신이라고 놀림받아. 서울 말투가 아니라고. 마이클은 날 촌뜨기라고 불러. 민지의 말에 연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묘한 위로가 되었어요. 오후 실습 시간, 학생들은 각자 창작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전통 된장을 활용한 파스타 소스를 만들기로 했어요. 현대적 감각과 전통의 맛을 접목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지나가면서 일부러 연서의 된장 그릇을 팔꿈치로 쳤어요. 소중한 할아버지의 된장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미안. 실수였어. 마이클의 눈에는 조롱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연서는 바닥에 쏟아진 된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정성과 가족의 역사였으니까요. 괜찮아? 민지가 다가와 연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러나 연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연서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익숙한 최가의 한식당이 그리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버트 로렌스 셰프의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미슐랭 셰프로 마이클의 아버지였어요.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나는 현대 요리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로버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흥미로웠지만 전통 음식에 관한 부분에서 연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시아의 전통 요리들, 특히 한식은 세련되게 개량되어야 합니다. 너무 강한 향과 발효 맛은 글로벌 입맛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이를 현대화하고 서구화해야 합니다. 연서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요리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가족 역사에 대한 모욕이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연서는 떨리는 손을 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연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로버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한식의 발효 과정은 건강과 맛을 모두 고려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세계화가 꼭 서구화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출 수 있습니다. 강당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로버트는 연서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잠시 흥미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재미있는 관점이군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섬세하고 세련된 맛을 원해요. 로버트의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서는 외롭게 서 있는 자신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 민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연서야. 그 한마디가 연서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이클이 연서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감히 내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너 같은 촌스러운 된장녀가 뭘 안다고. 마이클의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연서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굳은 결심이 생겼어요. 언젠가 보여줄게.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연서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였어요. 마이클과 연서,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이 학교에서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국제요리학교의 식재료 저장고는 넓고 시원했습니다. 연서는 혼자 그곳에 서서 준비된 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다음 주 학교 요리 경연 대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재료 목록을 짚어가며 체크했어요. 한국산 고춧가루. 어디 있지? 연서는 선반을 꼼꼼히 살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리스트에는 분명히 준비 완료라고 적혀 있었는데 말이죠. 가슴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젠장, 이것도 없네. 연서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된장, 청국장, 고춧가루, 한식을 위한 핵심 재료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때 저장고 문이 열리고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어요. 무슨 문제라도?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서는 순간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연서는 짧게 대답하고 저장고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은 연서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연서는 밝게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연서는 어때? 학교 생활 괜찮니? 할아버지의 질문에 연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마음이 무거웠어요. 네, 괜찮아요. 다들 친절해요. 연서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린 것 같았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참, 건강은 어때? 밥은 잘 먹고? 할아버지의 질문에 연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리웠고 할아버지의 손맛이 그리웠습니다. 네, 잘 먹어요. 할아버지는 약 잘 드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연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너무 밝아서 별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고향의 밤하늘이 그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연서의 방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연서야, 들었어? 학교 요리 경연대회가 세계 퓨전 요리를 주제로 한대. 연서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원래는 전통 요리의 현대적 해석이 주제였는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연서가 준비해오던 한식 재해석 메뉴는 이제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 바뀐 거야? 연서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결정됐대. 로버트 셰프의 제안으로. 민지의 말에 연서의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를 향한 또 하나의 방해 공작이었죠. 괜찮아, 뭐. 다시 준비하면 돼. 연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서는 불안감이 끌어올랐어요. 일주일 남짓한 시간에 전혀 새로운 메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실습실에서 연서는 새로운 메뉴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종이 위에 여러 아이디어를 끄적이며 고민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퓨전 요리. 한식을 어떻게 퓨전으로? 연서의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요리 실력에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에게 배운 전통 한식은 자신 있었지만 서양 요리와의 퓨전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실습실 문이 열리고 마이클과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연서를 보고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때, 된장녀? 이제 내 올드한 요리는 쓸모없게 됐네. 마이클의 말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서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이 꺾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경연대회, 사라진 재료들, 바뀐 주제, 마이클의 조롱,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연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도요.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연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빛났어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내리라고. 다음 날 민지가 연서를 학교 근처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연서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여기 시장은 정말 좋아. 신선한 재료도 많고 가격도 착해. 민지의 말에 연서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식재료가 가득한 시장은 연서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장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와, 이건 뭐야? 연서는 한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직렬대에는 다양한 지역의 발효식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된장, 간장부터 시작해 각종 절임식품까지. 이런 게 여기 있었네? 연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희망이었어요. 가게 주인은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습니다. 아가씨, 이것 좀 봐. 우리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이야. 3년 숙성됐지. 할머니의 말에 연서는 조심스럽게 된장을 맛보았습니다. 입 안에 퍼지는 깊은 맛에 연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 된장 맛이네요. 연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익숙한 맛이었어요. 마치 고향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그날 연서는 시장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식의 발효식품을 활용한 퓨전 요리,
전통적인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표현법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연서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녀의 짐 속에 몰래 넣어둔 것이었어요. 노트를 펼치자 할아버지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가의 비법 레시피. 연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노트에는 3대에 걸쳐 내려온 한식 비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뒷장에는 아버지가 남긴 메모도 있었습니다.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재료의 본질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새로움을 찾아라. 연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서는 방과 후 실습실에 남아 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한식의 발효식품을 활용한 퓨전 요리,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인 플레이팅의 조화, 그녀는 한 걸음씩 자신만의 요리를 완성해 나갔어요. 하지만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연서가 준비해둔 재료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녀의 레시피 노트가 물에 젖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연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연습 중에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연서야, 마이클이 프랑스 유학 경험을 살려서 엄청난 요리를 준비 중이래. 다들 그가 우승할 거라고 해. 민지의 말에 연서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 길을 갈 뿐이야. 그 말과 달리 연서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인간이었고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었어요. 경연대회 전날 밤, 연서는 마지막 연습을 마쳤습니다. 그녀가 만든 요리는 전통 된장을 활용한 리조또와 김치를 응용한 라비올리였어요. 한식의 맛과 서양 요리의 형태가 조화를 이룬 작품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마이클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내일 보자, 된장녀. 내 올드한 요리가 얼마나 가치 없는지 모두에게 보여줄게. 마이클의 말에 연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연서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어요. 승패를 떠나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연서의 속삭임이 밤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일 그녀는 최가의 혼을 담은 요리를 선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그녀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이었으니까요. 경연대회 당일 아침, 연서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죠. 옷을 갈아입고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연서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 오늘 경연대회예요. 연서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우리 연서,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안에는 최가의 혼이 흐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의 말에 연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움이 가슴을 적셨어요.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서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맛, 그 익숙한 위로가 절실했어요. 내 마음은 항상 내 곁에 있단다. 내 요리에 정성을 담아라. 그게 최가의 비법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 사용할 재료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된장, 시장에서 산 신선한 채소들, 그리고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까지. 학교 조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참가자들의 긴장된 얼굴을 마주쳤어요. 모두 자신의 세계로 빠져있는 듯했습니다. 조리실 입구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서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어요. 연서야, 너무 긴장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민지의 응원에 연서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리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참가자들이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조리대 앞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는 연서를 보고 비웃듯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연서는 자신의 조리대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재료들을 정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 퓨전 요리지만 특별한 제약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미스터리 박스의 재료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연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규칙 변경이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검은 상자로 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료가 들어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녀의 계획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죠. 상자는 경연 시작과 함께 열어주세요. 준비, 시작. 벨 소리와 함께 모든 참가자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연서도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서양식 치즈, 트러플, 푸아그라, 완전히 서양 요리 재료들이었습니다. 연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재료들은 그녀가 계획한 한식 기반 퓨전 요리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방향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서는 그제야 이것이 또 다른 함정임을 깨달았어요. 마이클의 아버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이 그들이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연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손에 힘이 빠지고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요리사는 어떤 재료가 주어져도 그 본질을 살릴 줄 안다. 재료에 대한 존중, 그것이 최가의 정신이다. 연서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에 적힌 말이 떠올랐어요. 재료의 본질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새로움을 찾아라. 눈을 뜬 연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어요. 대신 차분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최가의 딸이니까. 연서는 주어진 재료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재료와 한식의 발효식품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머릿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먼저 할아버지의 된장을 풀어 소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의 깊은 맛과 트러플의 향이 어우러진 소스를 구상했어요. 그리고 치즈는 한국 떡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디저트로 변신시켰습니다. 2시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연서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점점 더 자신감 있게 바뀌어 갔어요. 이제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30분입니다. 심사위원의 알림에 조리실 안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연서는 마무리 작업에 몰두했어요. 플레이팅은 단순하지만 세련되게 한식의 정신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이클이 지나가면서 연서의 조리대를 건드렸어요. 그녀가 준비한 소스 그릇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연서가 재빨리 손을 뻗어 그릇을 붙잡았어요. 미안, 실수였어.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연서는 그를 바라보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겠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요리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연서의 차분한 대답에 마이클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냥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지막 10분, 연서는 완성된 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된장 트러플 소스를 곁들인 한식 스타일 리조또, 그리고 떡과 치즈를 활용한 디저트.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열정이 담긴 작품이었어요. 시간 종료. 모두 손을 떼주세요. 심사위원들이 한 명씩 각 참가자의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셰프가 연서의 테이블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로버트는 천천히 연서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씹을수록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는 메모를 하고 다음 참가자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심사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결과를 기다리며 긴장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서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녀는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최연서 학생.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연서가 돌아보니 로버트 셰프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네? 연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흥미로운 요리였어요. 전통 된장과 트러플의 조합이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로버트의 질문에 연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재료의 본질을 존중하라고요.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도 그 본질에서는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서의 말에 로버트의 눈에 잠시 흥미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잠시 후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상위 2위가 차례로 불려나갔어요. 연서의 이름은 아직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이번 경연대회 우승자는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연서는 숨을 참았어요. 마이클 로렌스 학생입니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조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이클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연서는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했어요. 그리고 특별상은 최연서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발표에 연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별상이라니 그런 상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최연서 학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전통과 혁신을 균형 있게 조화시켰습니다. 로버트 셰프의 특별한 추천으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연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로버트 셰프가 그녀에게 작은 상패를 건넸어요.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존중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상패를 받아들고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경연대회가 끝나고 연서는 혼자 학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울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최가의 혼을 지켜낸 것, 그리고 로버트 셰프의 인정을 받은 것.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이길 거야. 연서는 노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비법, 아버지의 열정, 그리고 그녀만의 창의성이 만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연서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진정한 최가의 딸로 한 걸음 더 성장했다는 증거였어요. 연서의 특별상 수상 소식은 학교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으로 한식을 전공하는 학생이 중요한 대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이제는 무시와 조롱 대신 호기심과 관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경연대회 일주일 후 연서는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일일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과 로버트 셰프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연서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최연서 학생,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밝았습니다. 연서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버트 셰프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정식으로 한식 수업을 개설하는 거예요. 연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그녀의 가슴이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로버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를 특별 강사로 초빙하고 싶어요. 전통 한식의 정신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연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와 바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한식이 진정으로 인정받는 순간. 정말 감사합니다. 연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로버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연서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식을 전하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이니 연서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연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이제 국제요리학교에서 한식을 가르치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서는 할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연서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느꼈어요. 한식 수업 개설 소식은 학교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자신의 아버지가 한식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축하해. 마이클의 짧은 한마디에 연서는 놀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연서가 대답하자 마이클은 잠시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연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쩌면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학교에 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서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할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 일찍 학교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는 더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연서는 달려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의 품에서 연서는 고향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할아버지 특유의 따뜻한 체온, 가슴이 찡해졌어요. 우리 연서, 잘 지냈니? 할아버지는 연서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연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학교로 들어가는 할아버지의 걸음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연서는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아 드렸어요. 처음 접하는 국제학교의 웅장한 분위기에 할아버지도 약간 긴장한 듯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 대형 조리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흰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은 오랜 경험과 지혜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연서는 통역을 위해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식의 정신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연서가 할아버지의 말을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경청했어요. 한식은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닙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철학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집중되었습니다. 로버트 셰프도 뒤편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업은 기본적인 한식 재료 소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발효식품의 역사와 가치를 할아버지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발효는 자연의 시간을 빌리는 지혜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림을 통해 깊은 맛이 만들어지죠. 연서가 통역하는 동안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식은 그렇게 발효식품에 의존하나요? 더 빠른 방법이 있을 텐데요. 마이클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서는 긴장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발효는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했습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된장 한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도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이 한 숟가락 속에는 수천 년의 지혜와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이 한식의 시작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어려 있었어요. 마이클조차도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로버트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연서의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눴어요. 최 선생님, 오늘 수업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당신의 요리 철학은 제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어요. 로버트의 말에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서는 두 분의 대화를 통역하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요리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지요. 할아버지의 말에 로버트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존중과 이해의 기운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연서와 할아버지 그리고 민지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간단히 준비한 된장찌개와 밥이었어요. 단출한 식사였지만 연서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졌어요. 연서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아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 우리 연서가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연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한식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 실감났어요. 다음 날 아침 로버트와 마이클이 연서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최연서 학생, 제안이 하나 있어요. 로버트의 말에 연서는 긴장했습니다. 마이클은 조금 불편한 듯 했지만 로버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국제 요리 페스티벌이 다음 달에 열립니다. 한식과 서양 요리의 조화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당신과 마이클, 그리고 당신의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요. 연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국제 요리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행사였어요. 그곳에서 한식을 선보일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연서의 대답에 로버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정과 다른 빛이 있었어요. 나도 함께하고 싶어. 마이클의 말에 연서는 놀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거만함 대신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좋아. 그럼 함께하자. 연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과 연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서로를 인정하는 묘한 기운이 흐름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연서는 학교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어요. 가슴 속에는 뜨거운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은 이제 자신감과 희망으로 변해 있었어요. 한식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작은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계신가요? 연서는 속삭였습니다. 별빛 아래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식과 서양 요리, 두 문화의 만남. 그 속에서 연서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가의 혼을 이어받은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